다들 어서 오십시오. 다들 데이 하와! 오늘 중국, 이란 얘기 좀 더 할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동맹국 테스트 살벌하게 하고 있죠, 그죠? 트럼프 중국 왜 안 가냐고요? 연기했잖아.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급한 건 중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급한 게 없어. 세팅 다 끝났어. 자,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저번 두 편에 제가 미국, 이란 그리고 중국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지금 기사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했잖아. 이란 거기 호르무즈 해요. 안 막혔어. 나 그때 말했잖아요. 지금 계속 원유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 중국 국기 단 것들 다 통과시켜주게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랑 협상만 하면 지나가게 한다. 미국 것만 못 지나가게 한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막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 원유 수출 양은 더 많아졌대요. 왜? 걔네들 지금 전쟁 한창 하고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저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제 유튜브에 가서 댓글 보셔도 돼요. 다 단계. 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호르무즈 해협 막혔다는데 니는 무슨 근거로 안 막혔다고 그러냐. 해외 분석가들이 그렇게 기사를 냈어. 내가 말했잖아. 해외 기사랑 한국 뉴스랑 딴판이라고. 그리고 오늘도 국내에서는 자, 트럼프가 중국을 3월 말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가 뭘 발표했습니까? 야, 연기해. 안 봐. 야, 나 걔네 이제 안 봐. 이렇게 발표했잖아. 근데 한국 뉴스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그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진핑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연기를 신청을 했대. 와, 야, 이건 그냥 공산당 언론이야, 이건. 그 똑똑한 양반들이 국제 정세를 못 읽어서 그렇게 발표할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원고를 줘서 그렇게 읽으라고 시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기가 막히더라. 지금 미국이 이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트럼프는 그 전쟁을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보러 갈 그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야, 미안한데 우리 여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전장 지휘를 해야 되거든. 미안한데 내가 한 달만 좀 연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중국한테 빌었듯이. 나 보면서 뉴스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뭐 좋아요. 뭐 그걸 믿으셔도 돼. 왜냐하면 그걸 믿으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뉴스 채널에 구독자가 몇백만 명씩 있는 거 아니야. 뭐 믿을 사람은 믿고. 그럼 저는 오늘도 다른 가능성을 또 한 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가능성을 한 개 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국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요. 이거 왜 그러니까 한국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와. 지금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요. 혼자서 이제 거기를 컨트롤하기가 벅찬 거야.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 그 호르무즈 해협 다루기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야, 도와달라. 호르무즈 해협 내 혼자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데 유럽이든 아니면 뭐 아시아든 전 세계 동맹국들이 미국을 손절을 치고 있대. 야, 그 네가 벌인 전쟁 네가 알아서 해, 새끼야 하면서 미국을 다 손절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손절하는 거야. 마치 물론 뭐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야. 반 안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근데 걔는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멀쩡해. 정신력이 강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정신력이 강하고 너무 멀쩡하냐?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난 지금 왕따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쟤네들을 왕따 시키는 거지. 내가 쟤네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아니야. 약간 지금 이런 맥락인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맹국이 지금 트럼프를 다 손절하고 있대. 미국 저 새끼들 저거 좆됐네 저거. 지들이 벌인 전쟁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한 개 지금 컨트롤 못 해가지고 지금 다 손절 당하고 있대. 자, 뭐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 많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한 개 제시해 볼게요. 자,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한국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한테는 지금 안 좋아요. 한국한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한국은 기름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이 과연 석유를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뉴스로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필요한 시에는 자동차 5부제라든지 혹은 10부제까지도 자동차 10부제를 하면 그 뜻은 즉 내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 차는 그 끝자리 수에 인해 가지고 10일에 한 번밖에 주행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잖아. 그 뜻은 즉 그만큼 한국의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야. 아, 진짜 한국 영해에서 기름 한번 터지잖아? 만약에 한국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석유가 어디서든 한 개, 유전이 한 개, 작게라도 한 개 터지잖아? 한국은 지금 그래도 세계 강국, 선진국의 한 탑 10 안에 들잖아요? 탑 5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탑 5가 뭐야? 탑 3? 석유가 나온다면? 아, 근데 그건 너무 가상적인 얘기고. 아무튼 지금 한국의 상황은 힘듭니다. 한국의 상황은 힘들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그건 뉴스 방송이 아니었다. 제가 그날 먹방 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며칠 전이죠? 3일 전인가요? 일단 지금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라는 게 에너지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석유에서 추출된 여러 가지 물건으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만드는 게 많아. 그러니까 참 많은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석유가 빠지는 곳이 없다시피 석유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석유가 부족하게 된다면 한국의 많은 물가들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일상품을 좀 많이 사놓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스크 미리 사놓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마스크 미리 사가지고 코로나가 진작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 마스크 미친 듯이 막 줄 서고 살 때 많은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마스크 이미 많이 마련해가지고 코로나 때 편안하게 보냈죠. 그죠? 제가 요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휴지 이런 것들 있잖아. 생필품들. 일상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써야 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 클린백이라든지 밀봉팩이라든지 호일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라든지 다양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일상용품 휴지라든지 옷걸이 정말 다양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넉넉하게 한 1년치 쟁겨두세요. 아직 안 올랐을 때 휴지나 샴푸, 린스, 비누 그냥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일상에 들어가는 가능한 모든 물건들 1년치 넉넉하게 쟁겨두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봐봐. 만약에 물가가 올랐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죠? 근데 운 좋게 석유가 해결돼가지고 물가가 안 올랐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손해볼 건 없잖아. 어차피 생필품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미친 장사가 아니야. 무조건 버는 장사야. 생필품 꼭 사놓으세요. 1년치. 자, 그리고 지금 전쟁이요. 지금 약간 성질이 좀 변했어요. 이게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약간. 원래는 이제 미국의 핀셋 제거, 인형 뽑기, 작전 이런 걸로 시작한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여러 국가들과 함께 지금 막 약간 점점 이게 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오늘 얘기할 게 미국이랑 중국이거든요. 미국이 일단 좀 얘기를 하자면 거기 전쟁이 커지든 어떻게 되든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은 미국이 다 돈을 버는 구조예요. 석유가 막혀도 미국은 돈을 벌고요. 전쟁이 커져도 미국은 돈을 벌고요. 미국은 지금 딱히 급한 게 없어. 물론 이게 무한대로 길어진다면 미국한테도 부담이 가겠지만 그렇게는 미국이 안 놔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여유가 있어. 왜 이런 여유가 있느냐? 일단 결론부터 한 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오늘 주제를 스타트 하자면 오늘 난 기사예요. 이제 저번에도 주장했잖아요. 언제 여기 전쟁이 멈추게 될 거냐? 미국이 3월 말에 시진핑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거를 마무리해 버리고 이제 그것도 카드로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시진핑을 만나러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오늘 트럼프가 던진 카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 버텨? 아니야, 니들 못 버텨. 미국이 중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니들 절대 못 버텨. 이제 급한 거는 니들이야.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니들이 만약에 나랑 빨리 협상하고 싶으면 니들이 더 양보할 준비가 되면 그때 나를 부르든가 나랑 보든가 하자고. 약간 이런 메시지야.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지금 계속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묻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그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여러 나라 지명까지 하면서 군함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이 들어가 있어. 중국은 뭐 미국이랑 동맹국도 아닌데 생뚱맞게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뭐 여기저기 동맹국들한테 야 군함 보내라. 니들 거기 통해가지고 다 에너지 얻고 있지 않느냐. 야 미국은 거기서 에너지 얻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서 내 돈 써가주면서 니들 이익 보장해줘야 되냐. 니들도 와가지고 힘내라. 약간 이런 제스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중국한테도 불렀단 말이야. 중국은 동맹국도 아닌데 야 니들도 군함 보내라. 니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들 에너지 많이 수입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이건 미국이 중국한테 던지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니들이 군함을 보내도 니들은 죽고 안 보내도 니들은 이거다.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그냥 중국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야. 이미 중국 때리기는 시작이 됐어. 트럼프가 뭐 협상 카드를 많이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트럼프가 중국 가기 전부터 이미 중국 때리기는 시작했고 지금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 안 가도 돼. 그렇게 급하게. 왜? 급한 거는 중국이니까. 이게 무언의 압박이 아니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뭐 중국 약 올리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자 한번 봅시다. 요 며칠 중국에 정말 큰 일이 한 게 있었는데 묻혔어요. 왜 묻혔냐? 물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런 이슈도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그걸 묻어버렸어. 중국 그런 거 잘하잖아. 뭐 큰 기사 터졌다. 야 빨리 삭제해버리고 묻어버리고 검색어에서 지워버리고 온라인에서 그 데이터 싹 지워버리고. 중국 이거 진짜 잘하잖아. 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중국 공정원 홈페이지에서 한 100자도 안 되는 짧은 공고가 조용히 올라왔고 그 직후에 중국 3명의 최고 위급의 원사급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보가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매체들 예를 들면 뭐 왕이, 소후 뭐 이런 데서 찌르头条 뭐 이런 사이트에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대대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제목도 겁나 자극적이었어요. 난리 났다. 3명의 원사가 집단 제명됐다. 3명의 원사가 돌연 면직. 국방과학공업 시스템에 큰일이 터졌다. 국가 핵심 무기를 다루는 인물들이다. 막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어. 근데 보통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유샤 관련돼서 장유샤랑 유전리 숙청 당한 거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 중국은 지금도 계속 숙청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과 반대라든지 뭐 살짝의 시진핑 마음에 안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생각에 이 사람은 탐관오리다.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다. 내가 정치하는 길에서 얘는 걸림돌이 된다. 이런 애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3명이 정리가 됐는데 근데 정리할 때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항상 성명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숙청시켰다. 부정부패를 했고 뭐 어떤 걸 저질렀고 뭐 인사 이동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뭐 어떤 걸 받아 처먹었고 이런 데서 뭘 했고 뭐 어디 데서 뭘 은폐를 했고 뭐 이런 거 죄명을 한 개 붙여가지고 다 이제 발표를 해. 얘는 이것 때문에 숙청됐고 쟤는 이걸 위반했고 얘는 이걸 위반했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막 기사가 쏟아지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수많은 기사들과 언론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이 반응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기사는 이미 쏟아져 나왔고 중국 정부에서는 과연 이 3명의 원사가 왜 헤어졌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숙청을 당했는지 다들 궁금하잖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게? 중국 정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 관련된 언론과 기사들에 나온 기사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숙청된 이유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 숙청된 관련 기사가 쓴 모든 그 관련된 기사와 글들을 그걸 싹 없애버려요. 중국이 이런 거를 없앨 때는 왜 없애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야. 이유 자체가 없다는 거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 이유가 알려졌을 때는 그 뒷일이 너무 커지니까 실시간 검열이 들어가면서 관련 사이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이트 그런 기사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걸 검색하면 다 이제 중국에 그 에러 뜨는 페이지가 있어. 이 페이지는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하면서 뭐 404 에러 뭐 이런 거 뜨는 그런 에러 페이지가 다 떠버리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야. 이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걸 다 삭제하고 나서 어떤 기사를 흘리냐면 일부 포털에서는 이 사건이 큰일이 아니라 그냥 뭐 제도가 뭐 그냥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속 기사가 나왔냐면 이거 별일 아니다 식의 기사로 약 마무리할 것처럼 기사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3명의 원사 대표가 면직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기사를 지우기 시작하면 뭔가를 숨기는 거고 뭔가 이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라는 거거든. 과연 뭐가 두려웠을까? 이번에 중국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이 원사들 얘네 뭐 당대표들 고위 간부들이 뭐 부정부패 이게 뭐 두려운 게 아니야. 부정부패했으면 뭘 부정부패했다 기사 때리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두려웠냐? 군대의 실체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겉으로는 중국이 항상 중국 매체는 항상 중국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중국은 계속 이기고 있고 미국이 지고 있고 미국은 악마고 중국은 정의의 수호자야. 중국 내부의 언론들은 중국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지는 별이고 중국이 올라가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뭐 이런 기사는 뭐 너무 많이 나와. 귀에 딱지가 않게끔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뭐 중국의 군인은 강군에다가 무적에다가 과학 기술은 뭐 야오야오링시엔 뭐 한창 앞서가고 이런 걸 항상 외쳐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 베네수엘라에서 마도루 제거할 때도 그랬고 요번에 이란에서 하메네이 제거할 때도 그랬고 공통점이 뭐예요?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중국산 레이더에다가 중국산 방공망이었어. 근데 그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야. 고철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 나왔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 나왔잖아. 중국산 무기들 하나도 작동 안 됐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기들은 중국은 뭘 하는 나라야? 미국이랑 한판 붙으려고 옛날부터 준비했던 나라야. 대만을 수복할 때 미국이 치고 들어오면 태평양에서 중국은 미국이랑 한판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지들 무기가 다 먹통이고 미국 무기 밑에서는 그냥 고철이 됐어. 이걸 봤을 때 지금 시진핑은 어떻겠어? 그래도 중국이 아쉬울 게 없어? 그 뜻은 지금 뭐야? 미국이랑 중국이 붙으면 중국 무기들 작동 안 된다라는 뜻이야. 물론 뭐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무기가 압도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란 쑥대박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이란의 이란의 금고라고 불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불리는 그 섬 있잖아. 거기에 석유 수출량이 제일 큰 그 섬까지 미국이 다 터뜨려 버렸어. 중국은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야. 하르그 섬,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란 꼴을 보면 지금 이란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돈줄도 끊기고 있지. 돈 없으면 이제 전쟁 못해. 그리고 그 섬은 진짜 말 그대로 이란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곳이었어.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 왜 RPG 게임 하면 그 빨간 약 먹으면 HP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빨간 샘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기만 하면 계속 HP가 올라와. 근데 그 샘물은 마르지 않아. 그런 곳이었어. 자, 그러면 이 제명된 중국에서 숙청을 당한 이 3명의 원사가 어떤 인물들이었느냐? 첫 번째는 우만칭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전자과학 집단科技集团, 중국의 전자과학 집단에서 종직리 총경리를 지냈었고, 그러니까 거의 사장이죠, 그죠? 사장을 지냈었고 중국 공정원 부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쿵징 500 조기 경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중국 디지털 배열 레이더 이론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고 이 인물은 중국 공산당 군의 천리안을 만든 사람이고 군의 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텔스기, 특히 미국의 F-35 같은 전투기를 탐지한다고 선전해온 레이더 체계의 핵심 설계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인물이 있느냐? 웨이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 항천과공 집단의 전 부총경리이며 오랫동안 순항미사일 설계와 유도 제어 시스템 연구를 해온 인물. 중국 공산당 군의 비장의 카드, 즉 미사일 체계의 핵심 기술
담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 짜오 시엔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전 원장이며 핵무기 공학 전문가. 쉽게 말해 그 핵 관련된 핵을 발사하기 위한 그 모든 기술을 책임지는 그런 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간단히 얘기하면 레이더, 미사일 유도, 핵무기 이 세 축을 담당하는 중국 군대의 방공, 타격, 전략적 억지력 최상층 기술 명맥을 쥐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국보급 원사들을 2026년 3월 이 시점에서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숙청을 해버려요. 왜겠어? 왜겠냐고. 이제 좀 이제 말이 통하네. 지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무슨 뭐 방공 미사일이나 레이더 고철이었던 거야. 물론 이게 뭐 공식적으로 기사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걸 시킬 수가 없어. 걔네들 이거 절대로 기사화 안 시키지.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중국의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야? 야, 우리나라에서 항상 세계 최고라고 했던 레이더망, 방공 미사일, 뭐 동풍 미사일 그거 다 허상이었어? 야, 우리가 대만 무통한다며 그거 다 판타지였어?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중국 공산당은 이걸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기사 자체, 이 사람들이 관련된 기사 자체가 이 세계에 발표되면 안 돼. 최소 중국 내부에서는. 내가 이란이면 중국 쳐낼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있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중국이 먼저 이란을 손절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한 개 나왔는데 중국의 대변인이 뭐 발표를 했는데 전체 뉘앙스가 이란 쪽에 서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계속 끝까지 봅시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한 결과에 정말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분석이 아주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군사작전, 이른바 세기의 분노 같은 작전에서 이란 방공 시스템이 매우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 배후 기술에 중국이 깊이 연루돼 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죠?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 주변에 중국산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 체계가 대량 배치되어 있었고 중국 매체들도 평소에는 우리 레이더는 미국 F-35를 다 잡아낸다. 진짜 중국에서는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야, 미국 저거 F-35 뭐 스텔스기 뭐 폭격기, 야, 우리 레이더만 그거 다 잡아내.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걸 또 이제 이란에 수출을 한 거겠지, 그지? 우리 미사일은 적을 수천리 밖에서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항상 홍보를 해왔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자 미국이랑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자전기와 스텔스기에 의해 첫 1시간 만에 모든 방공 무기 레이더 이런 게 고철이 됐죠. 작동을 못했죠. 바보라서 구매했냐고요? 진짜 답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냥 바보라서 구매한 것 같아. 마두로 봐봐. 마두로가 항상 중국 찬양하면서 중국에서 뭐 사왔다, 중국에서 뭐 사왔다, 요번에 중국이랑 만났는데 나한테 화웨이 이거 최신 폰 줬다, 항상 자랑하잖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는 미국이 절대 못 뚫어. 이거는 지금 보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화웨이 폰 들고 이거는 미국이 절대 못 뚫는 거야. 병신이야 그냥. 야, 바보니까 사는 거야. 진짜 답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그런 새끼가 독재자 자리에 앉아있지? 걔는 실제로 그걸 믿으니까 대량의 구매를 했을 거 아니야.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에서도 그 중국의 레이더망이랑 중국의 방공 시스템 침묵을 했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뭐 이스라엘이랑 미국 공군 뭐 미사일 투하하러 편안하게 들어갔어. 대형 딱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야, 우리 들어간다. 방공망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 침묵을 했죠. 막 미사일 쏴가지고 저거 미국 뭐 F-35 이거 다 때려내려야 되는데 중국 말로라면 몇천 마일 밖에서 이미 야, 미국 공군 쳐들어오고 있는데 야, 바로 요격해 하면서 방공 미사일 바로바로 쐈어야 되는데 침묵했어. 그것 때문에 하메네이가 죽었고 30분이었나요? 야, 솔직히 중국 방공 시스템만 정말 작동을 해가지고 정말 미사일만 몇 개 쏴가지고 그걸 좀 진짜 레이더망에 포착해가지고 그걸 막았잖아?
하메네이가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 거야. 맞잖아요. 트럼프도 말하잖아. 야, 우리 쟤 죽이는데, 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예상했는데, 야, 30분 만에. 어이씨. 트럼프도 놀랐을 거야. 야, 이렇게까지 작동을 안 한다고? 야, 이 정도면 그 미사일 안에 그냥 고철 아니냐, 저거? 야, 미국도 당황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군수산업 핵심 기술들은 실제 전장에서는 광고와 선전만 요란했지 실전 성능은 형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뭘 느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전황 보고가 시진핑 책상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시진핑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분노 당연히 있겠지. 아, 이 씹새끼들 돈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연구해놔라 그랬는데 결과가 이따위야? 분노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공포지 당연히. 야, 이런 고철 가지고 미국이랑 어떻게 싸우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런 일이 중국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해.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오래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나오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부실공사. 집 짓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짓잖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한 개 짓는데 1억이 들어가. 그럼 이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투자를 받고 시공하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1억을 받잖아. 1,000만 원 자기가 남겨먹고 9천만 원으로 그 밑에 애한테 넘깁니다. 야, 이거 자 9천만 원에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9천만 원을 받아요. 얘가 또 1,000만 원 앵키고 8천만 원으로 그 밑에 애들한테 야, 이거 하고 야, 이거 8천만 원 예산이야. 다 해. 그럼 또 그 밑에 애들이 또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조금씩 해먹고 조금씩 해먹고. 자, 1억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결과물에 투자된 돈은 한 3, 4천 되려나? 근데 실제로 중국이 이래. 이거를 중국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풍자하는 영화나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를 풍자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중국의 취지도 부정부패를 때려잡고 그 탐관 오리들 탄우하는 이 뒷돈 빼돌리는 거를 척결하자 이런 의미에서 중국도 그걸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풍자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너무 많아.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여러분. 중국이 반도체 지들이 직접 만들어내겠다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죠. 근데 결국 지금 반도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 정도 돈 쏟아부으면 이제 한국 따라잡고도 미국의 칩들 이런 거 다 따라잡았어야지. 엔비디아 따라잡았어야지. 중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여전히 미국의 AI 칩 제재가 있다면 중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때 중국이 이 반도체 칩 사업 이거를 민다고 칩을 만든다 했으면 중국이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쏴줬어. 전기 자동차랑 똑같아. 중국이 전기 자동차 이거 할 때 막 전기 자동차 보조금 신생에너지 보조금. 결국 어떻게 됐어? 회사들은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할까? 아니야. 이 보조금 조금이라도 더 타먹으려고 데이터 위조하고 물건 숨기고. 전기 자동차도 그렇잖아.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게 보조금이 더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해? 자동차가 안 팔리잖아? 팔렸다고 서류를 위조해. 그러면서 자동차를 막 숨겨버려. 어디다가 깊은 창고에다가 차들 넣어버리고 막. 그렇다면서 막 팔렸다고 가짜 데이터 올리고. 그럼 또 보조금 나오니까. 반도체도 그거야. 반도체 막 만들겠다고 막 보조금 넣었을 때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보고하면 또 보조금 나오고, 이 정도까지 했다 하고 보고하면 또 보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위조하고 가라로 쓰고 보조금 타먹으려고. 나중에 이거 조사해보니까 그때 수치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개 회사 중에서 99개의 회사가 다 가라로 서류를 작성했을 정도로 반도체에는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요번에 이 무기도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이 왜 그렇게 폭락했습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폭락한 이유, 중국은 부동산을 짓고 부동산 판매율로 GDP를 올려왔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중국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중국 선에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거품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줄도산이 났잖아. 부동산 80% 90% 폭락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 나라가 GDP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그냥 무작위로 막 지었던 거야. 어떤 건 짓지도 않았어. 그냥 짓는다고만 했던 거야. 그게 이제 부동산 사기극 아니야. 대문 한 개 지어놓고 부동산 몇백 채 팔아버린 거. 저번에 다뤘잖아요. 그래야 GDP 수치가 올라가니까 한동안 중국은 그 GDP 올리는데 거기에 목매였었어.
그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이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 밑에 간부나 지방 관료들은 이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 정책을 이용해서 나라가 정말 잘 살게끔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야. 그냥 위에서 요구하는 그 숫자만 맞춰주는 거야. 야, 이 정책을 했으니까 우리 올해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요 숫자 맞춰야 돼, 이 숫자 맞춰야 돼. 진짜 발전은 생각 안 해. 무조건 그냥 데이터 맞추기, 숫자 맞추기, 가라로 끼워 넣기, 이거에만 집중한단 말이야. 이번에 그 무기도 똑같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야, 미군 스텔스기 뭐 F-35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레이더, 방공 미사일 만들어냈다며. 근데 이번에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에서 저건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책임자들 숙청을 한 건데 이거를 기사로 못 내는 이유가 뭐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무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어가지고 고철로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수청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중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잠깐만. 그럼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뭐 방공 시스템, 동풍 미사일, 미국과 견주할 수 있는 그만한 많은 국방력들 그거 다 가짜였어? 대만 무통한다며. 대만 무력으로 통치하다가 그때 막 미국이랑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때 한판 붙을 기세였잖아. 태평양에서 미국 밀어버리겠다며. 그거 다 판타지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는 얘네들을 숙청하고도 이 숙청한 이유를 발표를 못해요. 중국이 이때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한테 세뇌시킨 건 뭐냐?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야. 뚱성시장, 동승서강. 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은 말 그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은 중국이에요. 서는 어디냐? 서방 국가들. 그 중심은 미국입니다. 중국은 항상 얘기해요. 동은 올라가고 있고 서쪽은 몰락하고 있다. 동승서강. 근데 이번 봐봐. 동이 승했어? 승했겠지. 동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서쪽은 하강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더 승했지. 항상 중국은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미국을 따라잡는다. 미국 따라잡는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이 이미 따라잡았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야, 미국보다 훨씬 앞서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중국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어. 근데 지금 막상 까보니까 뭘 따라잡았는데? 왜 말을 못해? 방산 조졌다. 무기들 다 깡통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말하면 중국 공산당 무너지니까. 그게 그럼 무기가 이게 가짜다라고 되면 대만 무력 통일을 꿈은 수포로 돌아가죠. 태평양에서의 미국과의 정면 승부는 개뿔씨. 그 미사일 안에 화약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은 이걸 거예요. 야, 이건 못 싸우든 너무 못 싸운다. 야, 이건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랑 이란과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시진핑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기사가 났어. 유사시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처럼. 왜냐하면 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한테만 반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다 치고 있잖아. 미사일 다 던지고 있잖아요. 드론 폭격기 보내고. 그러니 중국도 나중에 미국과 일본 연합군의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아마 주변 국가들, 즉 그 중에서 한국이 포함되죠. 일본 포함되죠. 밑으로는 베트남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중국도 이란처럼 주변 국가들을 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봤죠? 근데 저는 그거 중국이랑 이란은 또 달라요. 이란은 지금 혁명 수비대 거기랑 그 다음에 온건파랑 강경파 이게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란은 거기 무슨 종교를 등에 업고 진짜 종교를 등에 업고 이 믿음에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진짜 약간 좀 극단주의자들이잖아. 중국이랑 이란은 상황이 완전 달라. 중국은요 뒤에 업고 있는 신이고 그딴 거 없어. 중국은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왔던 이 중국,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체제 안에서 이때까지 헤쳐먹었던 그 고위 간부들, 걔네들은 지금 이 체제가 무너지면 왜 무너져? 왜 무너뜨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너뜨려서 지들한테 좋은 게 뭐냐? 만약에 정말 진짜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럼 협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는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먹은 것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의 왕국, 이걸 끝까지 지켜야지. 목숨 걸고 싸워서 뭐해? 남는 게 뭐야? 우리 지금 부를 이렇게 많이 축적해놨고
공산당으로 헤쳐먹은 게 얼만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명의로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일본 이런 데다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구축해놨어. 이게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미국이랑 안 붙지. 뭐 유사시 중국이 뭐 주변 나라 미사일 쏜다? 그럼 진짜 그건 전면전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중국은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해. 중국은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 중국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아니야. 지들이 손해보는 장사 안 해. 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지들 개개인의 손해를 본다? 절대 안 해요. 나라가 손해보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지들 개인이 손해보는 건 절대 안 되지. 이때까지 공산당의 길, 이 공산당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해놨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천하 우리가 다 헤쳐먹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망가뜨리냐고. 이걸 걸고 싸운다? 말이 안 되지. 이것만 보존할 수 있으면 나라가 좀 손해보는 거 뭐 어때? 뭐 말인지 알겠어요? 목숨 걸고 싸운다. 그건 중국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 고위 간부, 부자들, 관간부들, 군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놨겠어? 왜? 유사시 도망가기 위해서. 일단 내 목숨만 딱 쟁겨 놓으면 해외에 돈 많으니까 해외 가서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외로 돈을 그렇게 많이 빼돌려 놨지. 중국에서 끝까지 중국의 운명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울 거였으면 그 돈 왜 이렇게 해외로 빼냐고. 차라리 중국에다가 뭐 미사일 한 개 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유사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절대. 물론 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하지만 이 중국 공산당 체계를 봤을 때 내가 아는 중국의 공산당 이 체계는 절대 함부로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쓸 거예요. 100% 자기들이 이긴다고 확신했을 때. 자,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시진핑이었다. 존나 답답할 것 같아. 시진핑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미국이랑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많은 국가의 돈들을 투자해가면서,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왔어? 중국 국민들한테서 다 피 빨아서 온 거 아니야. 약탈해가지고 세금으로 이런저런 세금으로 부추 수확해가지고 그 국고에 돈을 모은 거 아니야. 중국의 인민들 불만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허리띠 쪼아가면서 중국의 인민들한테서 피 뽑아가지고 그 돈으로 무기에다가 투자하고 국가 전략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 밑에 새끼들은 다 해먹고 결과는 안 나오고 무기 다 고철에다가. 그러니까 너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도대체 얼마를 속인 것이냐. 얼마를 헤쳐먹었길래 씨발 진짜 전쟁할 때 레이더 미사일 이런 거 국가 핵심 기술을 다 먹통이 되고 실전에서 왜 이 모양이냐. 이 속이 뒤집어질 거야 시진핑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부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처럼 이렇게까지 막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랑 맞서고 막 미국이랑 맞붙고 세계의 패권을 쥐려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 시진핑이 그렇게 만든 거지. 시진핑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 중국은 그냥 뭐 옛날에 등소평이 얘기한 것만 봐도 100년 동안 미국이랑 적을 두지 마라. 그냥 세계의 공장으로서 외화벌이하면서 돈 벌면서 발전시키고 해먹을 거 해먹으면서 돈 많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냥 이런 식으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니다.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부족하다. 야, 우리가 달러 패권 아니지 인민패 패권으로 가자. 너무 앞서갔어. 그런데 시진핑 혼자만 그렇게 막 앞으로 치고 나가니까 그 밑에의 관료들 간부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장 좋잖아. 모든 세계의 브랜드들이 다 중국에다가 공장을 두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모든 물건들을 팔면서 그 지방 관료들, 당 간부들 해먹을 거 해먹고 우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 따라주니까 무기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놨는데 말은 지금 미국이랑 한판 붙을 수 있다. 태평양에서 한판 붙을 수 있다. 야, 대만 우리가 무력으로 가져온다. 미국한테 안 밀린다.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 무기 하나도 못 막아.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 지금 쭉난하해. 거기에서는 뭐가 지금 비상해. 절대로 중국 국민한테, 중국의 인민들한테 우리가 자랑했던 레이더, 방공, 항공모함 킬러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전부 허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숙청한 기사까지도 다 없애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와중에 이걸 모를 미국이 아니지.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게 여러분들 뭐 항상 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트럼프가 똑똑하고 트럼프가 천재라 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지금 대통령이 됐어도 지금 해리스도 이란을 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두뇌가 합쳐져 가지고 미국이 굴러가는 건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얻어가는 이득들이 너무 많아. 일거양득이 아니라 지금 일거오득, 일거육득 뭐 진짜 그냥 이란 한 개 치면서 가져가는 이득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으로 올라왔었더라도 이란은 처맞고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중국한테 뭘 하고 있느냐. 자, 시진핑이 중국 내부에서 숙청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는 전 세계 앞에서 이제 시진핑한테 함정을 파놓습니다. 자, 이런 시진핑이 내부 숙청에 몰두하는 사이에 트럼프는 전 세계 앞에서 시진핑한테 연쇄 함정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오늘 이게 발표가 됐어요. 3월 말에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일단 지금 트럼프는요, 작년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중국과 협상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주구장창 관세만 때렸는데 그때 그건 뭐 별로 안 돼가지고 서로 이제 휴전하기로 했죠, 그죠? 수많은 이제 국제 평론가들은 야, 이거 트럼프 약간 병신짓 했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를 한 개 한 개씩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방송만 봐도 지금 미국이 작년이랑 완전 달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진짜 한 보따리입니다. 뭐 1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지금 제일 유명한 거는 일단 파나마 운하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요. 뭐 이란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또 이미 또 중국에 들어간 그 무역 301 조항 뭐 그것도 있고, 너무 많아. 반도체 제재도 있고, 칩 제재, AI 칩 제재 이것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 미국은 너무 많아요. 그때랑 상황이 완전 달라.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3월 말에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정상회담이잖아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는 서로 약간 그런 게 있지. 정상회담 할 때는 그래도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좀 서로 안 건드려. 예를 들면 이제 미국도 약간 아끼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참전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3월 말에 시진핑 만나야 되니까 어떤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서로 이제 약간 좀 체면을 지켜줘. 체면을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 미국이 지금 여기 이란 여기도 아직 지금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이랑 호르무즈 해협 여기 지금 완전 지금 복잡한데 얼마 전부터 미국은 시진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이제 대놓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그게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뭐 이란이 봉쇄한다고 했잖아요. 봉쇄한다고 했는데 뭐 거기 뭐 기뢰를 설치를 했고 뭐 또 어떤 배들은 타격을 받았고 일본 배, 태국 배 뭐 다 폭파시켰고 미국 배도 폭파시켰는데 근데 지금 저번에 내 얘기했잖아요. 거기 봉쇄 안 됐다고. 지나갈 배들은 다 지나가고 있고 속임수를 써서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몰래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뒷돈 주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거기 호르무즈 해협 거기 그렇게까지 봉쇄 안 됐어. 그냥 평소에 지나가는 양보다는 좀 적어졌다 이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그것만 오른 거고 만약에 아예 봉쇄되면 기름값 200달러 찍었어야지. 근데 200달러까지는 아니고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찍은 거잖아. 그 뜻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양만 줄었을 뿐이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안 됐어. 아무튼 그래서 유가가 올랐죠. 유가가 뭐 100달러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면 트럼프는 얘기하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물가가 오를 거고 미국도 이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는 미국은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거의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타격한 곳이 10,000곳이 넘었나? 아무튼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처음부터 목표는 이거였어. 이란이 향후 한 50년
최소 50년 동안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자체를 만드는 능력 자체도 없애버리려고 그냥 완전 그냥 무기 쪽으로는 원시 시대로 보내버리려나 하고 거기를 지금 타격하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진짜 그냥 박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막 짖으면서 막 이렇게 막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난 걔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핵 포기하고 그냥 주변 나라들과 무역하고 세계 WTO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세계 질서 따르면서 돈 벌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나라인데. 자, 그러면서 지금 해협에서 이란이 하고 있는 거는 기뢰나 드론 이런 걸로 그냥 소란을 피우는 정도야. 기뢰를 거기다가 걔네 기뢰가 6,000개가 있다며. 그 기뢰 6,000개를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다 깔면 아무도 못 지나가요. 다 죽어. 근데 그렇게 되잖아. 제일 먼저 죽는 게 어디? 이란이야, 이란. 이란이 지금 역대급으로 그 해협으로 석유를 많이 수출해내고 있어요. 왜? 이란도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근데 거기 그걸 막으면 지들 목숨 따는 거야. 네, 그냥 그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해협은 못 막아. 그냥 이란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드론이랑 뭐 기뢰 몇 개 정도로 그냥 소란을 피우는 정도? 그러면서 배들 뒷돈 받으면 다 보내주고 있잖아. 지금 뒷돈 받고 보내주고 협상해서 보내주고. 뉴스 봐봐요. 지금 기사 다 나왔어. 말이 봉쇄지 그냥 협상해가지고 약간 좀 이득 주잖아. 다 보내.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석유를 운반하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 중국이 거기서 수출되는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 가지고 중국이 제일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왜 미국이, 우리는 거기서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미국이 돈을 내가면서 니들 이득 보게끔 우리가 거기서 돈 쓰면서 해협을 보호를 해줘야 되냐. 야,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중국 니들이 군함 보내라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여기저기 동맹국들이 많습니다. 거기들한테 다 호르무즈 해협 보호하기 위해서는 니들이 이득 보는 나라들이 군함 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잖아.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나라는 보낼 수 있다라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아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니들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다 기억할 거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요. 동맹국? 말만 동맹이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동맹국들은 동맹국이란 이유만으로 미국한테 가져간 이득이 대부분이지 미국한테 해준 거는 뭐 딱히 없어.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그래. 근데 지금 미국은 이거를 줄을 다시 한번 세우려 하는 거고 이 기강을 다시 한번 세우려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어떤 나라는 우리가 40년을 보호해줬고 어떤 나라는 우리가 50년을 보호해줬고 이렇게 우리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이 이득을 받으면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니들 동맹국의 도움을 한번 받으려 한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 보내라. 그러면서 얘네들은 떠보는 거야. 동맹국들한테는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트럼프도 나중에 발표했잖아요. 야, 우리가 진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다른 나라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 같냐. 우리만도 충분하지만 한번 떠보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은 실제로 그런 국방력이 있습니다. 딱히 뭐 다른 나라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혼자서 다 해결해. 근데 기사에서는 또 한국 뉴스는 또 이렇게 나오대. 이란에 수많은 무슨 작은 함정들이 있대. 보트 같은 작은 보트들이 있대. 이 보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미국도 손수무책이래. 물론 뭐 타격은 있을 수 있어. 영향은 있겠지. 근데 미국이 손수무책은 아니지. 그래, 얍삽하게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막 뭐 자살 행위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들이붓고 하면 타격은 있겠지. 근데 미국이 그거 가지고 뭐 손수무책까지는 아니지. 무슨 뭐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한테는 그렇게 동맹국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 한국도, 야, 한국에 주한미군 45,000명 있잖아. 야, 보내라. 니들도 함정 보내라. 한국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근데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일반 아저씨잖아요. 그냥 아저씨가 이런 얘기 그냥 수다 삼아 할 수 있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줄 세우기야. 누가 진짜 미국이 동맹국인지. 정말 진짜 유사시에 필요할 때 어떤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어떤 나라와 함께 서는지 이걸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한국 군함 보내라. 오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래 놓고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스탠스만 그렇게 취해주면 그냥 그렇게 취해주는 거야. 정치가 원래 그래요. 정치라는 게. 그게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그때 한번 옛날에 우리 그런 적 있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한 번은 거기 어디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참여하기에는 좀 그렇고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겠다. 이런 거는 되거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간 거 아니야. 이것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필요한 상황에는 어떤 부대를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뉘앙스도 다 달라져요. 한국의 입장도 다 달라지는 거고. 하지만 일단 액션만. 근데 다른 나라도 보면 니들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나라도 있어. 근데 한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결과는 정말 저 장담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지금 한국이 무슨 5부제 10부제 하겠다 그러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처참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나? 아무튼 미국은 일단 동맹국들한테는 그런 숙제를 내줬죠. 근데 중국한테는 이거 숙제를 내줬냐? 중국한테도 군함 보내라 그랬잖아. 중국이랑 동맹국도 아니야. 근데 중국한테 이 군함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중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중국 전체의 90%를 거기서 수입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약간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70%야.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거는 70%입니다. 70%. 하지만 지금 중국은 거기서 원유 수입이 끊겼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원유가 비축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보통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는 중국이 버틸 수 있는 비축유는 약 3개월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1년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친다 그러면 3개월도 안 돼요.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잖아. 대만 친데 뭘로 쳐야 돼? 에너지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석유예요. 대만을 치는 가정하에는 3개월도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짧아. 훨씬 짧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부의 엄격한 컨트롤 하에 야 겨울에 기름 쓰지 마. 기름 떼지 마. 겁나 아꼈어. 야 자동차 몰지 마. 다 대중교통 타. 중국은 그걸 통제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아껴 쓴다? 그러면 근근히 1년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과 중국의 군부대는 작동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아마 1년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은 얼마냐 했냐고요? 한국 얼마 안 돼요. 한국 또한 이제 뭐 5부제나 10부제 이렇게 실행하면서 아끼고 썼을 때 한국 아마 3개월? 기사를 봤는데 근데 트럼프가 이제 중국한테 준 메시지는 에너지는 니들이 제일 많이 수입하고 니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왜 미국이 공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줘야 되느냐. 책임과 비용을 나눠라. 그중에서 제일 이득 보는 중국 니들 군함 보내라. 근데 여러분들 봐봐. 트럼프랑 시진핑은 곧 만나야 돼. 곧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가 좀 그래.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이걸 넣었단 말이야. 중국한테. 그러면서 야 군함 보내라. 근데 중국에 어떻게 나왔어요? 중국이 딱히 반응이 없었어. 딴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야 정상회담 미뤄. 야 급한 건 니들이지 내가 급해? 야 우리 말 안 들어? 야 정상회담 미뤄.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정상회담 실제로 미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국에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중국이 지금 중국 경제 안 그래도 안 좋아. 중국 경제 지금 박살난 거 아시잖아요 다들. 중국 경제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수출과 대외 무역 이걸로 중국이 근근히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3월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협상을 통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을 좀 안 풀면 중국은 더 힘들어져요. 중국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쓰레기 뉴스에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진짜 여유가 넘치고 중국이 미국 오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미국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중국이 만약에 정말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면
중국은 히토류를 중단해도 이미 중단했지. 중국이 주적은 미국이고, 미국이 악마고, 중국이 맞서야 될 건 중국이 맞서야 될 건 미국인데, 그런데 중국은 왜 미국한테 계속 히토류를 예 가져가세요. 달 한 대로 다 주고 있어. 왜? 중국은 그 카드를 쓰면 안 되거든. 그럼 중국이 더 좋다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봐. 중국이 만약에 진짜 그 위에 있다. 그러면 야 히토류 미국한테 주지 마. 왜? 우리가 우위니까. 하지만 우위가 아니니까 그 카드를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빨리 와가지고 그게 트럼프가 무슨 카드를 가져오든 간에 일단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 줄 거 주고,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을 숨통을 터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야 그럼 니들 더 있어. 어차피 지금 잠깐만 야 베네수엘라 원유 니들한테 안 들어가고 있지. 니들 어차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기름 가지고는 니들 힘들 테고, 뭐 비축유 어차피 곧 고갈 날 테고, 급한 건 니들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기를 한 거예요. 야 뭐 얘네들 군함 안 보낸대? 야 됐어 나도 중국 안 가. 야 급한 건 지들이지. 야 나도 중국 안 가. 이렇게 된 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영국에서 그 누구냐 베센트가 CNBC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만약 연기가 되더라도 그 이유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질서 유지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자 일단 미국은 중국한테 던졌어요. 군함 보내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국한테 준 함정이야. 이게 실제로 중국한테는 야 니들이 군함을 보내가지고 해협 니들도 같이 보호해 라고 들리지만, 이거는 미국이 그냥 중국 때리는 거예요. 대놓고 때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중국이 군함을 보내도 안 되고 중국이 군함을 안 보내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어떻게 해도 중국은 그냥 손해가 졸라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미국이 그냥 그 함정을 던진 거야. 중국은 받을 수밖에 없어. 봐봐. 만약 중국이 군함을 보내잖아? 그러면 무슨 그림이에요? 미군이 주도하는 이 질서에 공개적으로 그냥 협조하는 모양새가 돼요. 게다가 이란은 중국이 그동안 전략적으로 가까이 지내온 반미 진영의 파트너인데, 그런데 이란이 지금 그 해협을 막겠다는데 갑자기 중국이 쓱 가가지고 야 니들 막는 거 우리가 막으러 왔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중국이랑 이란 동맹인데 이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중국이 가서 막으려고 간 거잖아. 그러면 그림이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동맹과의 충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민감한 점은 바로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중국 방공 시스템의 실전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해군 함정까지 호르무즈에 보내서 만약에 중국도 온다고? 야 이 새끼도 우리 배신했는데 야 중국 함정에다가 드론 투하해. 드론 미사일 던져.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중국 함정이 이란 드론에 쳐맞았다. 그것이야말로 중국 함정의 정말 중국의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맞잖아. 중국이 이란한테 뭐 그렇게 많이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용 물자들 이런 것들 드론 부품들 다 수출했는데 씨발 중국 이란에서 만든 드론 폭탄까지 방어를 못해? 이건 진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무능함이 그냥 드러나는 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군함을 거기 보내겠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그렇다면 안 보내면 되지.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보냈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트럼프가 그래? 자 면담 연기하자. 니들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왜냐?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질질 끌면서 누가 오래 버티냐 이것도 지금 이 세계 정세에 들어가 있거든. 제일 오래 버티는 건 미국이고, 정말 오래 못 버티는 게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이랑 한국이랑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이 많이 취약해. 한국이 에너지 없으면 안 돼요. 석유 없으면 안 돼. 근데 중국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보자 이거야.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끊었고 호르무즈 해협도 만약에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미쳤다고 야 중국으로 가는 오일들 꼬박꼬박 보내게끔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란의 원유가 끊기게 생겼어요. 이란이 그 원유 제일 많이 수출하는 그 섬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베네수엘라랑 이란의 그 원유가 끊겼고, 그 다음에 다른 중동 나라들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지금 거의 다 끊었고, 비축유? 좋아. 중국 입장에서 비축유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 막 한꺼번에 중국으로 많이 못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는 양이 있어. 그 양은 중국 입장에서는 역부족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럼 니들 뭐 비축유 한번 써봐라. 니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더 강해지는 순간 이때는 중국이 경제는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쳐맞는 거야. 미국이 한 요구에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 들어줘도 좆되는 거고 안 들어줘도 좆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때린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베센트인가 아무튼 파리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는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야 중국 배 보내 안 보내? 야 씨발 면담 연기해 안 가? 근데 베센트는 CNBC 인터뷰에서 만약 회담이 연기되더라도 그 이유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질서 유지에 참여하지 않아서인 것은 절대 아니다. 즉 회담 일정 문제는 트럼프가 워싱턴에 남아가지고 지금 전쟁 상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연기를 한 거지 절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를 안 보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베센트가 발표를 하고 나서 중국 내의 또 일부의 친정부 평론가들 전문가들은 봐라, 야 미국도 결국 중국 없이는 안 된다, 미국이 다시 물러서서 지금 수습하고 있잖아. 야 트럼프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는데 베센트가 지금 절대 중국이 배를 안 보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너무 잘 알아. 만약에 트럼프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베센트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중국 모든 정부 인사들이 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다 강경하게 나오면 그건 안 되지. 그럼 중국이 내려갈 계단이 없잖아. 이 체면,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체면. 그러니까 한 명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미국 경찰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이런 역할을 잘 하는 거야. 트럼프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그 밑에 그 주위 사람들은 아니다.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거고 지금 워싱턴에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절대 중국이 배를 안 보내서 이 면담을 연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단 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려갈 계단은 있는 거야. 체면을 살리면서 봐라. 그거 아니래잖아. 결국엔 미국도 우리 필요해. 그러면서 중국은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미국은 그래 니들이 체면을 살려줄게 이게 된 거잖아. 하지만 미국은 원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끝까지 막 군함 안 보내면 회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중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 시장에도 크게 타격이 있겠죠. 그거는 트럼프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베센트가 등장해가지고 합리적인 협상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은 즉 이거야. 당신들이 군함을 안 보내더라도 우리가 밖으로는 회담 연기 이유를 전쟁 지휘 때문이라고 일단 설명을 해놓을게. 당신들이 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려놨어. 하지만 우리가 니들 체면 살려줬으니까 뭐야? 좋아. 군함은 안 보내도 돼. 하지만 그렇다면 무역 협상에서 니들이 더 양보해라. 관세, 미국 농산물 구매, 금융시장 개방 같은 이런 데서 한 개라도 더 내놔라. 미국은 지금 이거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래 니들 안 할 거야? 그러면 버텨봐.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보자. 중국은 면담. 그럼 뒤로 연기해. 중국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면담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거는 중국이 그 군함 몇 척 보내봤자 뭐 미국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무능하고 미국 해군의 안전 보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드러낸 뒤 그거를 협상 카드 삼아 중국을 더 깊이 압박하는 거.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이 액션으로 트럼프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따르는 여러 국가들,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중국을 추종하는 그런 여러 국가들에게 중국의 한계까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함께 회의하고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이른바 무슨 1대1로도 있고 아무튼 미국 없는 질서를 이야기하던 여러 국가들 있잖아. 왜? 그때 작년에 중국이 열병식 할 때 모였던 좌푸틴 우정은이었나? 아무튼 그 주변에 어중이 떠중이들 겁나 많이 갔잖아요.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추종하는 중국이 이렇게 무능한 나라다.
니들 정신 차려라. 평소에는 중국이 미국에 맞설 대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막상 에너지 수송로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실제 군사력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자기 배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한테는 큰 망신을 주는 거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어땠습니까? 외국 기자들이 질문 세례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실제로 그런 요청을 했나요? 호주, 일본, 한국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 중국이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근데 중국 대변인 그의 이름 누구냐? 린지엔 외교부 대변인 뭐라 그랬습니까? 각 측은 즉시 군사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긴장 고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론적인 문구만 반복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은 다 회피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중국답지 않은 거예요. 왜? 중국은 깡통이든 말든 간에 입은 항상 살아있었거든. 중국이 펼치는 외교 뭡니까? 전략 외교, 전투 늑대 외교, 말은 항상 세게 했어. 근데 이번에는 아무 센 말도 못했어요. 정작 트럼프가 중국을 콕 집어가지고 압박하니까 간다고도 못하고 안 간다고도 못하고 뭐 자기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도 없고 그냥 교과서적인 지금 이런 긴장한 상태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교과서 같은 문구만 반복하면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더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신화社, 환초시바오 이런 중국의 언론사나 신문사가 처음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과 린지엔의 답변을 그대로 속보로 실었다가 나중에 외교부 공식 문자 기록에서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아예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기사도 났는데 공식 그런 기록에서는 그거 다 뺐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외교부는 자기네 당 기관지가 이미 내보낸 내용조차도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쉬쉬해야 돼. 왜냐? 봐봐. 가면 굴욕이고 안 가면 더 큰 굴욕인데 국내에서는 중국 인민들이 우리 석유 수송로가 막힌다는데 그 강하다는 중국이 그 05 대형 구축함 이런 거 왜 안 가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중국 정부에서 그거 고철이라 가지고 출동 못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중국 국민들이 알아채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런 기사들은 다 지워야 된다는 거야. 그 시작이 뭐였다? 이쪽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3명의 원사 고위 간부들부터 숙청을 시켰다 이거야.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죠. 그럼 만약에 중국 인민들이 이걸 다 알았어. 이런 걸 다 알면 중국 국민들이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미국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데 왜 강경하게 맞서지 못하느냐.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비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중국 인민들이 이런 것까지 깨닫기 전에 그냥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서 웃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개가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행보가 또 한 개가 있었습니다. 뭐냐? 러시아 원유를 구매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러시아의 원유를 살 수 있어. 원래는 러시아 원유 못 사게 했잖아.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거 오케이 했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많은 기사들이 미국이 급해서 원유가 없으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미국이 급해가지고 러시아 원유까지 제재를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웃고 있어. 웃고 있고 미국이 그걸 제재를 풀어준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좋잖아. 안 그래도 지금 원유 가격 올랐는데 돈 벌자. 미국 좋아. 미국이랑 살짝 훈풍이 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지. 옛날에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중국이 진짜 좆될 시기가 언제냐? 미국이랑 러시아가 분위기 좋을 때, 미국이랑 러시아가 손잡았을 때, 그때가 진짜 중국이 좆될 때. 그 큰 그림을 몇 년 동안 돌아서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중동이 거기 막 지금 복잡하죠. 막 여기서 저기 때리고 또 이란 또 어디 때리고 어디가 또 참전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 쪽에서는 미국 트럼프의 이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어요. 니들 전쟁에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이러면서 막 영국도 그렇고 막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 거기 참전할 생각이 없다.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미국한테 놓으라고 했을까? 왜냐? 거기는 이란보다 더 큰 적이 있어. 누구? 러시아.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뚫리면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유럽은 그걸 막아야 돼.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하는 이 와중에 지금 유럽에서 뭐 군함을 보내가지고 호르무즈 거기 지원해라? 그럼 유럽은 누가 지켜? 이런 입장이야.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 미국이 여기 지금 또 누가 유럽은 미국이랑 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럽도 나름 지들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 자, 일단 유럽 입장은 유럽의 동쪽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미 중동으로 많은 전략 자산과 항모 전단을 돌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그 얼마 안 되는 해군 핵심 전력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버리면 유럽 본토 주변 방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발트해는 누가 지키고 우크라이나 상공, 방공 압박은 누가 분담하고 만약에 유럽의 전력이 중동으로 기뢰, 드론 위협에 묶여가지고 후방이 약간 비게 되면 러시아는 그 틈을 노릴 수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은 그걸 더 무서워해. 더 극단적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쪽에서 군사적 모험을 할 위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독일 국방장관이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 뜻은 지금 뭐다? 우리의 전쟁은 지금 이 동쪽에서 러시아를 막는 것이 우리 전쟁이지 지금 그쪽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는 그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라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럽한테 이런 요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유럽한테 그러니까 니들 어디로 줄 서야 되는지 기강을 잡는 거야. 트럼프도 어차피 유럽의 군함 몇 척이 페르시아만 전세를 바꾸진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구하는 이유는 유럽에게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안보 비용을 대신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들려는 그런 압박이에요. 미국은 지금 이 이란을 치면서 정말 다방면적으로 진짜 기강도 세우고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뭐 저런 것도 알려주고 존나 재수없고 미국 씹새끼들인데 재수없잖아. 근데 지들은 그 능력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그냥 참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유럽한테도 교육 한번 시켜주고 일본, 한국한테도 야 니들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 이렇게 교육시키고 중국 때리고 막 여기저기 다 막 재수없긴 하지만 어떡해.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진짜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진짜 미국한테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지금. 그거 말고 뭐 어떡할 건데. 뭐 미국이랑 맞서면 그러면 뭐 한국에 없는 석유는 뭐 어디서 올 건데? 뭐 중국이 줄 거야? 미국은 지금 막 나가고 있죠. 근데 막 나가는데 진짜 막 나갈까? 아니야. 막 나가는데 보이지만 모든 이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자, 지금 미국은 봐봐.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 견제를 하고 중동에서는 이란을 대응하고 있고 동시 유럽은 또 거기서 이제 유럽까지 지켜주면서 우크라이나까지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 미국도 이제 바보가 아니야. 그걸 계속 왜 해줘? 유럽이 스스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위비와 군사력을 더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유럽도 이걸 이제 깨달으면 유럽도 이제 국방비를 올리면서 군수 물자들을 더 많이 만들던가 수입을 하겠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미국한테 더 바짝 붙어가지고 군수 물자들 이런 무기들 유럽으로 수출 판로를 뚫어야 되겠지. 그래야 한국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야, 미국이랑 맞서가지고 그럼 유럽한테 안 그래도 유럽 거기 지금 유럽은 그 무기 찍어내는 속도가 느려. 한국이 제일 빨라. 퀄리티도 좋고 이미 이쯤 됐잖아.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야 한국 무기 사지 마. 쟤네 친중이야. 저거 한국 무기 잘못 샀다가 안보 뚫릴 수도 있어. 한국 무기 사지 마. 이렇게 되면 이럴 때일수록 미국은 한국이랑 더 바짝 붙어가지고 유럽이 필요한 무기들 한국이 빨리빨리 찍어내가지고 빨리빨리 팔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K방산 장난 아니라니까. 지금 잡아야 돼. 여러분들 여전히 전 세계의 제일 큰 무기 수출 시장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돈을 계속 벌어. 왜? 무기 계속 수출하니까. 44%를 미국이 차지해요. 1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한 10위권쯤에 한국이 있어요. 2% 정도 차지해.
근데 이거를 미국이 만약에 밀어준다면 3%, 4%, 5%까지 5%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5위야. 무기 수출 시장을 한국이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 더 올리잖아. 한국 그때는 코스피 6천, 7천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선 또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그냥 경제적 이득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정말 진짜 그냥 인간의 도덕성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여러분들, 물론 도덕성적으로 바라보면 무기는 팔면 안 되지. 맞잖아. 무기를 팔면 그 무기는 누군가를 죽일 거니까. 물론 저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쟁이 살짝 변질이 됐다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핀셋 제거, 인형 뽑기식 제거. 근데 이게 주변으로 번져지면서 무고한 희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전쟁은 반대예요. 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희생에 따르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맞잖아. 하지만 또 그런 도덕성을 지키다 보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 도덕적으로 접근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지금 미국은 봐봐. 지금 일단 전 세계에다가 미국은 약간 진짜 지금 완전히 그냥 걔네들은 자본주의고 그냥 이득을 최상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좀 재수없긴 한데 뭐 어떡해. 지들 그게 되는데. 많은 댓글 중에 정말 진짜 사람들이 넌 너무 미국 찬양하는 거 아니냐, 넌 너무 미국 빨아주는 거 아니냐, 너 뭐 미국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나도 얘기하잖아. 미국 걔네 재수 없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 국력이 되고 뭐라 해야 될까, 그 판을 깔 수 있는, 이 전 세계에다가 깔 수 있는 능력이 돼. 이란을 때리면서 중동 질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유럽 질서 잡아주고 있지, 아시아 질서 잡아주고 있고, 중국 때릴 만큼 때리고 있지. 그 다음에 전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무기 소모는 계속되는데 무기 수출로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야.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 전쟁하면 누군가는 그 전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옛날에 한국 전쟁 때문에 누가 부자가 됐어요? 일본. 어딘가에 전쟁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부자가 돼요. 근데 지금 그 부자 되고 있는 게 어디야? 진짜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해서는 다 반항하고 싶고, 할 얘기 하고 싶고, 따질 거 따지고 싶고, 그렇지만 세계 질서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이 상황이랑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은 아마 자기들이 필요할 때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겠죠. 지금 중국까지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으니 지금 뭐 미국은 그냥 이제 이렇게 딱 세팅 다 해놓고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 뒤에서 이제 발전 끼고 어디가 어떻게 박살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못 버티고 있는지, 점점 이제 나한테 시간은 나의 편이 되고 협상력이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카드가 얼마나 내가 많아지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딱 이제 여기저기 세팅할 거 다 세팅해놓고 이제 뒤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아저씨 유튜버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말이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더 다양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절대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동, 그리고 중국 얘기할 겁니다. 일단 오늘 낮에 저 또 이제 뉴스를 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이제 국내 뉴스들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막 미국이 막 지고 있고 이란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그딴 뉴스를 보고 있냐고. 내가 그걸 봐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 오늘도 어떤 방송국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썸네일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 미국과 이란의 또 최신 전쟁 관련된 이런 최신 소식들을 보도하고 있는 어떤 뉴스 방송이었는데, 썸네일이 트럼프, 이란 상륙 작전 강행, 미국 해병대 전멸할 수도 있다. 야, 썸네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능성이야 있겠지. 왜냐하면 전쟁터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근데 야, 이거 진짜, 야, 공중파 뉴스가 이래도 돼? 야, 얘가 유튜버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얘 공중파야. 미국 해병대가 전멸을 한대. 미국 해병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부대가 어디야? 야, 그거 어디냐 그거. 야, 그만큼 강한 나라가 있어? 야, 누가 보면 뭐 해병대들 그냥 뭐 미국 해병대들 알몸으로 그냥 상륙작전 시키는 줄 알겠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미국이 만약에 진짜 이란으로 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으로 상륙 작전을 한다고 쳐. 그 상륙 작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원이 들어가겠어요. 레이더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상 지원, 공중 지원,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겠어. 야, 근데 그게 전멸을 한다고? 자, 아무튼 지금 국내 뉴스는 여전히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로 자극적인 썸네일로 뉴스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이 보지 마. 야, 그 정신의 해로 진짜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는 또 이 전 세계 여기저기 언론과 전문가들이 또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온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고 또 새로운 다각적인 시각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 이란 전쟁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같은 반서방 무장 세력의 거점이 무너지고 이란 신정체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단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도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점점 세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결국의 목표는 누구다? 중국이다라는 거.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때리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오늘 무슨 미국의 또 무슨 국방부 장관인가 아무튼 또 꽤 높은 그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 이유는 정당하지 않고 무슨 수많은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란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막 사직을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도 반박하면서 야, 그 새끼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걔 문제 있는 애야. 이런 식으로 막 싸웠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과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이란을 때리는 명분이 없다. 왜 때리는 거냐? 이 명분은 너무 많은데 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좀 그런 명분들이야. 예를 들면 왜 이란 때리냐? 이란을 때려야 내가 중국까지 때릴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눌러야 계속해서 이제 이 달러 패권, 석유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서 세계 절대적인 강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중국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큰 화는 미국한테 돌아가게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진짜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내부에서 숙청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중요한 무기들을 담당하던 그 개발 연구하는 그 대장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숙청은 다른 게 이제 시진핑이 누군가를 숙청할 때마다 죄명을 항상 발표를 했어요. 얘는 뭐 때문에 숙청을 당했고 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 뭘 헤쳐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발표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기사들까지 숨기고 있죠. 이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거물이 또 한 명이 숙청이 됩니다. 오늘 진짜 이거 큰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이런 큰 사건들이 보도가 안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이런 거를 알아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뭘 하고 있고 중국은 뭘 하고 있고 미국은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이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맨날 지들 혼자서 시나리오 쓰고 있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각본이야, 대본이에요. 거의 영화 같아. 어느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누가 숙청됐냐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입니다. 채널 고정이에요. 자, 근데 시진핑도 여러분들, 내가 맨날 시진핑을 비판을 하지만 그냥 모든 걸 떠나가지고 시진핑 입장에서 혹은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을 봤을 때는 시진핑이 절대 멍청한 주석은 아니에요. 시진핑은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중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공산당 리더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시진핑이 왜 이런 숙청의 물결을 일으키고 지금 무기 연구원들까지 이렇게 숙청을 한 명 한 명씩 하고 있느냐? 이게 그냥 요번에 이란 때문에 한 방에 터진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주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판 붙습니다. 기억하시죠? 인도와 파키스탄 충돌에서 그때부터 중국산의 레이더와 미사일 문제가 나왔었어요. 당시 인도가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 내의 9개 군사기지 및 무장 세력 거점을 정밀 타격을 했죠. 파키스탄은 중국의 대표적 우방이자 무기 수입국이며 국내 무기 장비의 82%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라호르 남쪽 추니안 공군기지에 중국이 자랑하던 YLC-82 레이더와 홍치-9 방공 시스템을 배치를 했는데, 원래 이 레이더는 중국 측 홍보에 따르면 탐지 거리가 450km에 달하고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도 볼 수 있으며 전자전에도 강하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는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태무산이었던 거야. 실제 전투가 벌어지자 인도 공군은 전자전 포드를 사용해 광대역 교란을 가했고, 그 결과 중국산 레이더는 화면이 지지 깨지면서 즉시 고철 상태가 되었다. 이후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초저고도로 접근해도 레이더는 경보도 내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자 옆에 있던 홍치-9 미사일의 화력 통제 시스템도 같이 마비되어 한 발도 쏘지 못했다. 이게 그때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전투기가 중국 수출형 PL-15E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빗나갔고, 미사일은 거의 폭발도 하지 않은 채 인도 측에 떨어졌는데 거의 폭발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의 온전에 가까운 상태로 인도가 그거를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인도 전문가들이 분해를 해보니까 로켓 엔진 결함과 유도 소프트웨어의 아주 저급한 오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중국 측의 이 파키스탄 병력이 기계를 잘못 다룬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 파키스탄이 인도에 밀렸던 거는 그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를 컨트롤할 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중국 무기 자체가 싸구려였다라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이 첫 번째로 시진핑한테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줬죠. 이렇게 작동을 안 한다고? 중국산 무기가 가짜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 것 같고, 불량품이 맞아요. 불량품. 가짜는 아니야. 불량품인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돼. 발사도 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맞추기까지 하는데 안 터져.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이건 가짜라고 해야 되나? 불량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이제 그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자, 두 번째 사례가 뭐냐? 2026년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중국산 레이더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작전에서 미군이 스텔스 그리고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침투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를 했잖아요. 그죠? 인형 뽑기 기억하죠? 그때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들여온 JY-27A 미터파 반스텔스 레이더가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레이더는 중국에 있었던 그 중국 쭈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쭈하이에서 했던 에어쇼에서 스텔스 킬러로 홍보가 됐었습니다. 스텔스 킬러. 어느 스텔스? 미국 스텔스.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에요. 스텔스 킬러를 하면 당연히 미국 스텔스 킬러겠죠. 그죠? 그렇게 미국의 스텔스 킬러로 홍보가 되었지만,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교란 앞에서는 맥을 못 쳤다고 합니다. 미군 정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도입한 22대의 레이더 가운데 심지어 60%는 미군이 공격 이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미군이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후로는 추측하기에 현장 기술 지원의 부족, 열대 지역의 높은 습도라든지 전원이라든지 환경 요인이라든지, 결국 이 중국산 첨단 레이더는 현지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녹슨 고철로 발견됐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 시진핑은 또 한 번, 야, 이거는 운용 미숙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못 쓸 만큼 장비가 부실한데? 라는 거를 깨닫게 될 수 있죠. 시진핑은 다 보고 있잖아. 시진핑도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되다를 느끼죠. 그 다음에 결정타가 뭐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죠. 홍치 9B라는 방공 미사일이 이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국은 거기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앞에서는 완전 무너졌죠. 이란은 원래 러시아의 S-300 방공 시스템이 여러 차례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자 중국산 홍치 9B를 대안으로 선택을 했죠. 이 시스템은 중국판 S-400이라 불리며 260km의 능동 레이더 교전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F-35 스텔스기가 홍치 9B 진지로부터 50해리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해도 탐지되지 않았고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나토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표적 탐지부터 발사까지 대략 6초 정도면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란의 중국 기술 통합 방공 시스템은 반응 시간이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패트리엇은 6초인데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20초가 돼야 반응을 해. 지금 이 현대전에서 14초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14초면요. 전쟁터에서 14초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6초 만에 반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 6초니까. 근데 20초? 20초면 다 죽어.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중국산 무기들은 뭐 써보지도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례를 보면서 시진핑은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던 이 무기들이 전체가 지금 목통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시진핑 마음속에는 아마 심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차례 전쟁터에서 중국산 무기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으면 시진핑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시진핑은 지난 10수년 동안 군 개혁과 반부패를 내세우고 막대한 국가 자원을 투입해 정보화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심 목표는 궁극적으로 뭐냐?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 뜻은 지금 뭐냐? 대만만 수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대만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일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진정한 대만을 수복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군사력을 키우는 게 중국의 목표였어요. 그게 시진핑의 목표였고,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달려왔고, 그걸 위해서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무기, 원거리 타격 체계 이런 것들을 키워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뭐 중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왜? 중국이 항상 하는 거 영마라. 너무 이겨서 이제 마비됐대. 이기는 느낌이 안 느껴진대. 왜? 너무 이겨서. 영마라. 이거 그 다음에 야오야오 링시엔. 여러분들, 링시엔이라는 두 글자가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링시엔, 앞서간다. 근데 야오야오 링시엔이라고 하면 졸라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링시엔도 아니야. 야오야오 링시엔, 존나 앞서갑니다. 이런 단어를 내세우면서 우리 레이더는 세계 1위다. 우리 미사일은 백발백중이다. 우리 스텔스기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시진핑 듣기 좋게 보고서를 계속 써 올린 거예요. 보고서는 이렇게 썼지만 막상 실전으로 가보니까 그게 다 허상이었던 거죠.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병들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방탄조끼가 필요하다. 방탄조끼를 딱 사러 어느 무기 파는 상점에 갔는데 방탄조끼 주세요 하니까 이 조끼가 뭐 어디 뭐 기술을 써가지고 어떤 기술을 썼고 총알은 절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딱 그걸 사와가지고 딱 입고 전장에 딱 갔는데 총알 쏘자마자 바로 숭숭 뚫려. 잠깐만 이거 어디 거야 이거? 테무야? 핀도도야? 어디야? 쉬인이야? 어디야 이거? 어디 사냐? 그러니까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여기에 수출한 무기가 비록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워 100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100짜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수출할 때 이 100짜리를 수출하느냐? 아니에요. 살짝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수출하는 거지. 왜냐하면 최강 제일 센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국도 아마 이런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베네수엘라한테 수출한 거는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깔린 거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전자부품 공급망이라든지 체계, 설계, 뭐 이런 뭐 논리, 뭐 운영되는 구조 이런 거는 중국의 플랫폼일 거 아니야. 중국 무기랑 같은 뿌리예요. 그런데 수출형이 이렇게 고철 정도로 아무 쓰잘데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센 버전이라고 해도 과연 전쟁터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요번에 지금 이 세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아예 그냥 체면이 바닥이에요. 저 땅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어. 맞잖아. 전 세계가 놀리고 있어요. 와, 씨, 중국산 레이더 뭐야? 야, 이란 뭐 한 거야? 야, 무슨 미국 입장에서도 야, 우리 거기 이란 지도자 제거하는데 야, 그래도 짧아도 한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야, 30분은? 미국도 어리둥절. 이렇게 빨리 뚫렸다고? 제거했다고? 아니 뭐야, 진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무기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진짜 분노는 와, 이 새끼들은 맨날 내 똥꼬만 빨 줄 알지 일 제대로 한 새끼가 한 명도 없네. 이 분노와 공포.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중국의 무력, 우리가 항상 홍보했던 중국의 국방력은 다 허상인가? 이런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는 거죠. 야, 무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 와, 바닥을 찍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좋은 인상이 있진 않은데 무기까지. 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중국 측에서도 야, 이거 뭐 중국은 항상 이런 핑계를 잘 둬요. 아, 이거 뭐 기상이 안 좋았다. 아, 풍향이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미사일이 몸 안 맞춰졌다. 아, 외국 군인들이 장비를 잘 다루지 못했다. 아, 미군이 너무 교활했다. 이런 핑계를 이번에는 중국이 못 대는 거예요. 못 대지. 댈 핑계가 없어.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중국의 국방 모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이번 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주력으로 써야 할 그런 무기들 설계하고 만든 새끼들 대가리부터 다 잡아내. 지금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엊그제 제가 다뤄줬던 중국의 그 3명.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런 가짜 혹은 불량품 이런 무기를 만든 거는 누군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그런 무기 만드는 이런 제작소? 무기 제작소? 뭐 이런 무기 공장? 이런 곳들이 있나 봐. 근데 그 중에서도 책임을 제일 크게 져야 될 게 제38공장이랑 제14공장 그리고 레이더 개발 인력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38공장, 14공장 이거는 뭐냐면 중국 군수 전자 분야의 양대 핵심 기관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허페이에 있는 중국 전자 과기 그룹, 중국电子科技集团. 여기에 38연구소. 그래서 이거를 38소라고 얘기를 하네요. 38연구소, 화동电子공정연구소, 화동전자공정연구소. 아무튼 이게 38연구소고, 그 다음에 14연구소는 난징电子技术研究所, 난징전자기술연구소. 이 두 개 연구소.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JY27A 레이더는 38연구소의 대표 제품이고요. 이란과 파키스탄이 사용한 YLC8 계열 레이더는 14연구소의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두로가 2023년 방중 당시
허페이를 방문한 것도 바로 이 38 연구소 레이더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또 중국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이 두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 두 연구소가 핵심이고 이 두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기사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 있는 소식통이 해외로 전달해 나온 소식인데 뒷골목 소식인 거죠. 이 38 연구소와 이 14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연구 인력이 조사 협조 명목으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디테일이 뭐냐? 그냥 모셔간 게 아니야. 우리 조사에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모셔간 게 아니라 군용 대형 버스가 한 차례 한 차례씩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떼거지로 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군용 버스로 이런 거를 실어 나른다,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조정이나 몇몇 간부의 소환이 아니라 연구소 단위의 집단 숙청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집단 조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이 연행해 간 사람들이 기술자만 연행해 간 게 아니야. 무슨 부서까지 갔느냐? 재무 부서까지 싹 다 끌고 갔어요. 이걸 봤을 때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재무까지 불려갔다? 이거는 기술 실패를 문책하려는 게 아니다. 부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다라는 거죠. 비리죠. 여러분들이 제 중국 뉴스를 이제 좀 본 지가 어느 정도 됐으면 중국의 뉴스들은 이렇게 추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중국의 공개되지 않은 뉴스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들이야. 그리고 대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진실로 밝혀져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는 이걸 뉴스로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지금 중국의 어느 무기 연구소에서 거기 모든 연구자, 기술직들이 싹 다 연행됐다. 재무팀도 싹 다 연행됐다. 이거를 뉴스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중국의 최신 소식들은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얘네들을 연행해 가서 조사하려는 거는 기술 개발의 실패가 아니야. 군비 횡령, 예산 유용, 부품 바꾸어치기, 허위 성능 보고, 이런 게 싹 다 엮여 있는 대형 부패 사건을 지금 조사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인정한다는 거야. 우리 무기 좆됐구나. 실전에서 그냥 고철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네들 끌고 가서 왜 조사를 하겠어? 여러분들, 이런 국가급의 레이더 개발 혹은 무기 개발 이런 프로젝트에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 유엔의 투입이 들어갑니다. 수백 유엔. 한국 돈으로 얼마야? 수조가 들어가요. 당연하지. 그런데 이런 수조, 많게는 수십조가 투입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위 간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연구소장이라든지 총공정사라든지 프로젝트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빼먹느냐라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먹는지 다 알아. 왜? 그 루트가 그 몇 개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가장 흔한 방식은 군용 부품을 민수용으로 속여서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에는 고온과 전자파 간섭을 견디는 군규격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반도체는 개당 한 몇만 달러 한대요. 만 달러 단위의 부품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럼 몇만 달러짜리 부품을 안 사고 그냥 저쪽에 중국 심천 어디 그냥 민간인들이 쓰는 칩 좀 만든다는 회사 가가지고 이런 칩 대충 이런 성능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없냐? 아니면 저쪽 해외 시장에서 이거 좀 비슷한 능력 되게끔 만들 수 없냐? 우리 예산은 원래는 $10,000잖아. 우리 예산 $200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칩 좀 만들어줘. 그런 민수용 산업용 그런 칩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재도색만 하는 거야. 도색만 해. 그 위에다가 군용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깥 끼우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한 개 바깥 끼우는 순간 나는 몇만 달러가 남는 거야. 한국 돈으로 한 칩당 몇천만 원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칩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전쟁터에서 작동은 당연히 못하겠지. 몇만 달러짜리 칩이랑 몇백 달러짜리 칩을 비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얘네들이 요구하는 건 딱 이거예요. 우리가 훈련할 때, 시진핑한테 뭔가 보여줄 때, 뭐 국경절 행사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보여줄 때, 그때 성능을 테스트 시켜줄 때 그때만 작동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야 눈속임을 하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얘네 진짜 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거야. 야, 시진핑도 진짜 와, 시진핑 입장에서 얼마나 진짜 머리 아플까. 진짜 속이 얼마나 터질까 진짜. 와. 그런 민수용 칩을, 군용 칩을 대신해가지고 쓴 것들은 몇만 달러, 뭐 많이 하면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가 남잖아. 그건 어디로 가느냐? 그 일을 주도한 중간 관계자들이 주머니로 사이좋게 나눠 먹겠지. 그러다가 이걸 수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 훈련에는 어찌 해가지고 돌아가겠지만 뭐 중동이나 남미 이런 실전처럼 강한 전자전과 고온이랑 고습, 전력 불안정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발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작동을 안 하니까 레이더가 그냥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무 담당자를 잡아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장부를 추적해서 올라가고 이 재무 담당자들 얘네들이 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이제 터는 거야. 뭐 고문이 필요하면 고문을 하겠지. 중국은 고문하는 거 이런 거 뉴스로 나오지도 않아요. 절대 나오지도 않고. 지들이 방법이 있겠지. 털다 보면 얘네들이 해외 어느 나라 어느 계좌로 이 자금을 쏘았는지 추적이 되니까. 그게 추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윗선 대가리들 줄줄이 다 털려 나오는 거지. 누구의 계좌로, 누구 해외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걸 터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로 그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끌고 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지금 시진핑이 칼 갈았다는 거야. 그 위에 대어들까지, 그 배후까지, 마지막에서 그걸 조종하는 새끼들까지 싹 다 잡아 쳐넣겠다라는 지금 시진핑의 빡친 의지예요. 지금 시진핑 개빡쳤어요 지금. 빡침과 공포가 지금 동시에 존재해. 저번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때 누굽니까? 레이더 전문가 우만칭 숙청됐죠. 그 다음에 미사일 유도 제어 전문가 웨이인 이 사람도 숙청이 됐고, 그 다음에 핵무기 공학 전문가 쪼시엔껑 얘도 이제 숙청이 됐죠. 이거 저번 편에 얘기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 가서 보세요. 그만큼 다른 데서 듣도 보도 못한 소식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듣잖아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감탄할 겁니다.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유튜브 간판 영상으로 걸어놨거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숙청을 당했는지 그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우만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게 아까 털렸다는 그 38연구소 있잖아. 이 우만칭이라는 사람이 그 허페이 38연구소 말단 기술자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온 인물이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1년간 38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전자 과기 그룹 전체의 총경리이자 총공정사까지 올라온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얘를 안 털면 누굴 털겠습니까? 당연히 숙청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웨이인이라는 이 사람은 파키스탄이 발사한 PL-15E 미사일이 빗나가고 유도 시스템 오류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 미사일의 분해를 책임지는 분야의 대표 인물이 바로 이 웨이인이에요. 그 미사일의 분해를 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숙청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만칭은 방공체계의 눈을 책임졌고 웨이인은 이 미사일의 뇌를 책임졌는데 이 눈은 멀었고 뇌는 마비야. 이야,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트럼프가 중국 안 가도 돼. 지금 그 내부에서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트럼프는, 여러분들 나도 지금 이걸 아는데 미국의 싱크탱크들 트럼프는 지금 이걸 모를까? 다 알고 있어. 그럼 이런 생각하겠지. 야, 이건 내가 굳이 중국 안 가면 거기서 지금 난리 나겠는데. 야, 일단 그 내부에서 지들끼리 숙청하게끔 좀 냅두자. 그러면서 연기했을 수도 있어. 괜히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갔다가 시진핑, 야 잠깐만 나 지금 이 밑에 새끼들 숙청하고 있거든. 좀만 기다려. 이 새끼들 다 좀 죽여버리고 올 테니까.
그럼 트럼프 뻘쭘할 수도 있잖아. 일단 먼저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싸우는 시간 줄게. 야, 세상 재밌게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이 세 인물이 숙청된 거는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 오늘 메인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숙청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이 세 인물이 숙청된 거는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 오늘 메인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숙청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주력 전투기 J-20, 그 J-20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 양웨이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합니다. 이 숙청을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진짜 제20 전투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 뭐 소속이라든지 그 회사에 그 사람이 뭐 연혁이라든지 소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없어진 거야. 그게 없어졌다라는 건 딱 두 가지. 그냥 보기 좋게 뭐 정년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거 안 없어져요. 심지어 더 뉴스를 내보내지. 몇십 년 동안 고생했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근데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없앤다? 이거는 숙청을 당했다라는 거든가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진짜 J-20 중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죠, 그죠? 거기 총 설계사이고 중국의 중력중의 중력, 중국 국가적 중력 중의 중력이라고 수식어가 달려있고, 시진핑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심리적 버팀목으로 존재했던 인물, 그리고 이 J-20이라는 전투기는 대만을 위협하는 최강 카드의 상징적인 설계, 그리고 그 설계자가 이 양웨이야. 이름이 또 왜 양웨이야? 나 진짜 불편하네. 왜 하필 수많은 이름을 가진 설계자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양웨이를 썼어? 나 진짜.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탕웨이도 있고 왕웨이도 있고 짱웨이도 있고 할 텐데 왜 하필 양웨이야? 여러분들, 이 양웨이가 똑같은 발음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양웨이라고 하면 발기부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한자만 달랐지 발음이 똑같아. 그냥 양웨이라고 하잖아. 발기부전이라는 뜻이에요. 안 서? 야, 이거 부정타게, 중국을 대표하는 그 전투기를 설계하는데 발기부전인 애를 써. 이름 따라간다 이거야. 야, 하필 또 양웨이야. 자,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식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던 인물이냐면 민족의 척추, J-20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떠받들어졌었고, 중국 과학원의 원사이자 중국 항공공업그룹 부총경리,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등 막강한 지위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자, 이 방금 앞서서 얘기한 중국 항공공업그룹은 중국 공군용 전투기 대부분의 연구개발 생산을 맡는 초대형 국유기업이니까 지금 그 그룹의 회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양웨이라는 사람, 기술개발 총괄 부총경리인 양웨이가 깨끗할 리가 없죠. 특히 이 J-20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왜 엔진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고 스텔스는 과연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 항전 장비 역시 레이더 연구소처럼 민수칩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J-20이라는 전투기가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주 위협으로, 주 무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전투기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마음속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 양웨이라는 사람이야. 얘를 제대로 털잖아요. 그럼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J-20 전투기에는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올 겁니다. 자, 왜 얘까지 숙청을 하느냐? 일단 실천에서 일단 그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지금 미국이랑 한 이런 실전들에서,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런 실전에서 봤을 때 일단 중국산 방공 레이더는 먹통이죠, 그죠? 그리고 뭐 방공 시스템도 먹통이고 레이더도 먹통인데,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J-20 스텔스, 이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냐 이거야. 그리고 봐봐, 연결이 되는 게, 자, 중국산 방공 레이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 레이더를 만든 레이더 전문가들이 조작과 부패 혐의로 지금 잡혀갔잖아? 그렇다면 과거에
이 J-20 전투기 스텔스 성능을 검증할 때 사용한 레이더 장비와 측정 데이터도 결국 같은 기관, 같은 체계,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야. 즉 만약 스텔스 성능을 평가하는 레이더 자체가 조작된 불량품이었다면 지금 중국의 J-20 이 전투기도 나왔던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J-2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주 작다. 탐지되기가 어렵다.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 각종 시험 수치들, 그런 것들도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레이더 자체가 짭퉁이니까. 그럼 그 짭퉁 레이더로 측정해낸 이 수치가 제대로겠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도 지금 그런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다 그러면 와, 중국 지금 큰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금 중국의 국방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대부분이 뻥튀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한쪽은 가짜 레이더를 만들고 한쪽은 가짜 스텔스를 만들 다음에 둘이 짜가지고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딱 테스트를 하고 각본으로 짭퉁 그 테스트 결과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쁜 데이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시진핑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님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조금 더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따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전투력이라고 하죠. 이런 가짜 전투력, 중국의 가짜 전투력, 뻥 튀어진 전투력에 관련된 그런 공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검색해보잖아? 거기 관련 분석한 데이터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2023년 무기 조달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중국 지도부가 군 내부의 가짜 전투력을 단속하려 한다고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서류상의 전력과 실전 전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J-20 전투기 총설계사의 양웨이, 방금 그 발기부전 그 친구, 양웨이의 공개 프로필이 최근 중국의 과학원 사이트에서 삭제가 됐어요. 미국이 이걸 모를까? 미국도 알아. 그럼 미국은 이걸 바탕으로 뭘 또 추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 이 양웨이라는 사람은 지난 1년 넘게 공개 석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 양웨이라는 사람의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아무 이유 없이 한 고위 간부의 프로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아요. 최소한 방산 항공 우주 개통 숙청 흐름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J-20의 스텔스 성능이 완전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대. 시험 데이터가 전부 조작이다. 실전 가면 바로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미군 입장에서는 살짝 좀 애매하대. 왜냐? J-20 전투기는 이미 상당수가 실전 배치된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고 서방 분석에서도 중국이 생산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분석에서는 J-20A 생산이 연 120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중국이 고성능 전투기 생산과 엔진 국산화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비행기에 엔진이 결함이 있으면 그 비행기는 고철이에요. 근데 그 엔진은 어디 기술이 이거야? 미국이야. 미국은 함부로 그 엔진을 중국한테 주지 않아요.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미완성형이지만 중국의 J-20이 완전 종이 호랑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최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 적을 알아야 이기는데 그렇다고 적을 완전 무시해도 안 돼.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또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케네스 월즈바흐는 2022년 동중국해에서 F-35와 J-20이 근접 조우한 뒤 중국 측의
지휘 통제와 운용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령관이 제22 미국의 F-22, F-35를 능가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냥 최소한 형편없는 가짜 전투기처럼 보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금 이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숙청의 숙청을 조사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J-20 관련된 개발자들, 연구자들 그중에서 대빵까지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뭐가 공포냐, 뭐에 떨고 있냐.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때까지 받아봤던 중국 레이더나 중국 뭐 탄도미사일이나 중국의 J-20 이 전투기들이 테스트 데이터가 다 조작되고 어느 정도 가짜다. 그러면 진짜로 대만 무통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고철들로 어떻게 전쟁을 해? 못해.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미국한테 숙이고 미국이랑 협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모를까? 미국 알지. 그러니까 미국 지금 그냥 딱 뒤로 제끼고 그래 우리 미팅 천천히 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오직 이것 때문에 회담을 연기했다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은 급하면 거기는 움직여요. 뭔가를 하고 추진을 하고. 하지만 미국이 3월 말에 하기로 했던 정상회담 그 연기하자라는 데는 아무 이유 없이 연기할까? 진짜 내가 힘들어가지고 중국한테 연기 좀 해줘 요청했을까? 미국은 그런 자기들이 만약에 그걸 블러핑이라고 하죠. 진짜 자기들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 오히려 연기를 안 할걸? 연기했다라는 거를 뭐 우리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금 이란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어가지고 연기를 신청한다? 이거 완전 약점 보여주는 거 아니야.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해군들, 그리고 중동 담당 지휘관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내부 브리핑 라인, 미국 해군 5함대 관련 전문가들, 그 다음에 CSIS 같은 미국의 싱크탱크, 그리고 일부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적으로 패배다. 즉 이번 미국 대 이란은 미국이 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맞잖아 여러분. 지금 이란을 때렸냐, 이란을 얼마나 무력화시켰냐, 이것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약간 승패의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전 세계 원유 흐름의 핵심 목줄이죠. 세계 원유의 약 20에서 25%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란 원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에서 나오는 원유들 다 이쪽으로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한테는 이거 거의 목숨줄이에요. 하지만 이란은 지금 최종 카드가 뭐냐? 가진 게 없어. 그냥 계속 협박을 하죠. 니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치면 우리는 이 해협을 막겠다. 이 해협에 가지고 뭐 기뢰를 설치하겠다. 전 세계 유가를 띄우겠다. 막 이렇게 날뛰는 거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은 물론 이란 정권의 약화, 핵시설 타격 이것도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석유라는 에너지를 미국이 통제하는 순간 당연히 달러 패권은 영원히 유지되고 미국은 영원한 강국으로서 또 수많은 나라들이 추종을 받게 될 거고 이러면서 이 미국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야 중국도 컨트롤하고 다 이제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중국이 더 이상 무슨 인민패 패권, 석유 이제 달러로 사지 말고 인민패로 사라 이런 개소리를 못 하게끔 미국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장악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유가를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물론 뭐 적당히 올라가면 미국도 돈을 벌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에너지를 딱 장악했을 때, 에너지의 길목을 장악했을 때 미국은 정말로 이제 유가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더 막강한 파워를 쥐게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컨트롤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다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겼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그 해협을 장악을 못한 채로 뭐 이란이랑 무슨 협정을 맺었어. 협정 맺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거 들어줄 테니까 니들은 이제 이 해협을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건드리지 마. 잘 지나가게끔 해줘. 이런 협정을 맺었다. 이건 미국이 진 거야. 그때는 진짜 미국이 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조건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했을 때 그제서야 전 세계가 아마 미국이 이겼구나. 미국은 향후 패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구나. 미국은 패권국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이란이랑 무슨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래 우리 갈게 하고 군을 뺀다. 그때는 미국의 신용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닥 찍는 거지. 그때 미국은 흔들립니다. 해협이 만약에 진짜 막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 완전 폭등이죠. 그때는 진짜 200달러야 200달러.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폭발하고 한국, 일본, 중국 경제 타격 직접탄이죠. 그죠?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지지율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과연 미국이 거기를 어떻게 장악을 할지는 뭐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거기를 만약에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상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대.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일단 일부 땅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면서 조금씩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인을 투입하고 군 장비들을 투입해가지고 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혁명 수비대가 더 이상 그 바다에다가 장난을 못 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지상군 투입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아까 누가 한국이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자, 한국이 지금 왜 웃을 수 없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한테도 그렇고 뭐 전쟁도 전쟁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 확보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누가 공급망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여러분들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도 무슨 주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일본 지금 미국한테 겁나 발빠르게 바짝 붙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단순히 기름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질서에 올라탄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최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 계약 흐름에 올라탔다라고 합니다. 그 기사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이 원유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비축유 8천만 배럴 방출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 원전, 인프라 투자까지 패키지로 지금 미국이랑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막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니들 파병해라 뭐 해라. 일본은 지금 그냥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일본은 전략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일본이랑 체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일본을 같이 갈 나라로 보고 있다라는 흐름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거 속보 떴네. 미국 재무부에서 이걸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고의 기뢰 제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 정상 간 좋은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투자까지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원유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이 향후로는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일본이 얘기한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있잖아요. 투자액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투자처로는 알래스카 유전이 굉장히 유력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 셰일 유전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은 미국이랑 거의 지금 같이 가요. 미국도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랑 일본이랑 대만이랑 반도체 동맹을 또 발표한 거 아세요? 원래는 치4야. 한국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빠졌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과 딜을 치면서 미국의 그 배에 올라타면서 방향을 확실히 틀면서 지금 잘 가고 있어. 근데 한국은 지금 뭐 하냐? 한국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전략을 짜가지고 한국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 끄고 있어. 그냥 불씨를 꺼야 되는데 불씨는 저기 냅두고 그냥 급한 불만 계속 끄고 있어.
그냥 대응만 하고 있는 수준, 전략이 없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산 원유 제도의 검토. 그래, 러시아산 원유 그거 미국이 제재도 풀었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도 미국이랑 뭐 에너지 동맹을 맺든가 뭐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또 한국이 하고 있는 거는 나프타 수출 제한, 공급망 긴급 대응, 원전 출력 확대 검토, 석탄 규제 완화 검토. 다시 석탄 시대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일단 진짜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대응들은 그냥 일단 공장만 멈추지 않게 하자. 그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지금 이 싸움은 버티기 싸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버티고 우리가 석유 아껴 쓰면서 일단 버텨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버티기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에너지 선점 게임이에요. 일본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생존 모드야. 어떡합니까? 이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일본은 에너지를 외교로 봐요.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산업, 이걸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묶고 투자하고 공급망까지 같이 짜고 그 사업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어. 미국한테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개발하고 같이 하자 막 이렇게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근데 한국은 약간 에너지를 원료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에너지는 공장을 돌리는 재료일 뿐. 그래서 지금 반응도 그냥 어디서 싸게 가져오지? 당장 끊기면 어떡하지? 이게 중심이야. 지금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000만 배럴 몇백만 배럴 우선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은 급한 불만 되면 안 되잖아. 지속적인 그게 가능해야지. 한국은 석유 화학 비중이 굉장히 커요. 나프타가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교보다 당장 원료 확보가 더 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외교는 어떡할 거야? 일본은 딱 이거야.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한테 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한국은 일단 상황 한번 볼게요. 그냥 한국 입장에서 그냥 상황 한번 볼게요. 우리 일단 러시아 산 거 좀 쓸게. 일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패싱 되지. 일본은 나중에 미국과 장기 공급 계약 확보를 할 수 있고 에너지 동맹이니까 가격 안정적이고 보험, 운송까지 유리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하고 일본은 지금 이걸 잡을 수 있어. 일본은 나중에 이렇게 가면 에너지 프리미엄 국가가 되고 한국은 어떻게 돼요? 뒤늦게 계약? 그럼 더 비싼 가격 줘야 되겠지? 공급 불안정 지속되고 산업 경쟁력은 더 약화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행 국가가 되는 거야. 이게 과거 LNG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한국 외교 어디 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 지금 빨리 줄을 서야 돼요. 파병을 하든지 어쩌고 저쩌고 빨리 지금 미국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도 미국산 원유와 LNG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한국이 왜 가진 게 없어? 한국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가진 게 없어? 하지만 그 가진 거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태도라도 방향을 확실히 얘기해줘야 돼. 지금 중국 가가지고 대만은 중국이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항에서 이거 했다며. 대만을 중국 대만이라고 표기했다며. 대만에서 빡쳐가지고 이제 한국이라고 표기 안 한대. 남한이라고 표기하겠대. 그러면서 대만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반도체 동맹 맺고 한국은 왜 안 껴준? 기사 찾아보세요. 기사 다 났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한국은 지금 빨리 에너지 동맹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어디랑? 당연히 미국이랑 동맹해야지.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에너지 동맹이 돼야 됩니다.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에너지 확보 안 하면 네가 뭘 하든 한국이 무슨 반도체고 나발이고 뭘 하든 에너지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 지금 한국은 우리는 어디 편이라라는 걸 이걸 명확하게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딱 지금 거기야. 지금 정부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판은요 늦게 들어갈수록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동맹, 여러분들 반도체 동맹이라 하면 치4야, 치4. 미국, 일본, 대만, 한국까지 한국이 포함해가지고 치4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미국 애리조나주, 일본 구마모토현, 대만 가오슝시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맺었어요. 한국 빼놓고 반도체 공급 MOU 한국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세 곳은 공통적으로 TSMC 생산 거점과 연결된 지역이라서 지방정부 산업 거점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평택 이런 데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나왔죠. 맞아. 일본, 미국 조선업에다가 1,500억 투자 조율. 그 기사.
나도 그거 지나가면서 그 기사 본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조선 산업까지 뺏기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중국 눈치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이 MOU가 상징하는 거는 분명하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일본, 대만과의 결속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관련 보도에서는 이 협력을 반도체 삼각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삼각.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축이 일본, 대만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약속한 대미 투자가 뭐 아직 저번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을 냈잖아요. 그죠? 뭐 관세 올리고. 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지금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공급망 재편에서 대만의 첨단 생산 능력, 일본의 소재, 장비, 거점, 미국 내 제조 기지를 하나로 묶는 그림을 더 강하게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껴야 돼. 한국은 지금 여기서 안심할 수 없어요. 이 미국, 일본, 대만이 이 반도체 동맹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는 한국 없이도 별도 반도체 블록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한국 진짜 패싱 당해. 근데 여러분들, 더 엉망인 거는 이런 기사는 메인에 안 떠. 메인에 뜨는 기사라고는 미국의 악마화. 미국이 책임질 수도 없는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다. 끝없는 미국의 악마화. 이런 기사만 메인이야. 트럼프 삐졌다. 호르무즈 해역 파병 압박. 야, 파병하라 할 때, 기회 줄 때 파병해야 돼 이거. 그렇다고 그냥 그래 파병해줄게 이게 아니라 파병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뭐 에너지 협정이든 뭐든 뭐 따내야 될 거 아니야. 지속 가능한 단기적으로 그냥 뭐 석유 몇백만 배를 받았다고 야 아랍에미레이츠가 우리한테 줬다 그 후에는 어떡할 건데. 여기 또 뭐 이런 기사 뜨네. 카타르 LNG 17% 심각한 손상. 이란에 폭격받았잖아요. 한국도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어마어마한 자원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거기 몰빵해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쳐맞고 있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에너지 LNG 수출 능력의 17%를 담당하는 시설이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3,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5년 동안 뭐 5부제, 10부제? 안 그래도 댓글에 5부제, 10부제 뭐라고 저한테 알려주던데 그럼 제일 강한 건 뭐야? 1부제인가? 나중에 이러다가 뭐 버티다가 그냥 자동차 이제 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겠어? 한국은 카타르 LNG의 2위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소식들이 또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꼭 즐겨차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